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와 그룹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조금은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각사별로 지금 현재 현금 상황, 이게 중요하죠. 일단 유지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게 이제 단기 차입금이란 말이에요. 네, 이 규모가 얼마나 돼서 현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가지고 이게 버텨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재무 등 수치로 우리가 한번 체킹을 각 사별로, 뭐 이를테면 EID, 이화전기, 이투론 사별로 수치로 한번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각 사별로 어디가 제일 유리하고 뭐 세밀하게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돌파구, 네, 이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요즘 시장이 열받고 있죠. 네. 잭팟주는 여러분 꼭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여러분 대쉬하세요. 네. 그리고 이와 그룹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바로바로 정보를 드립니다, 여러분. 영상하고는 좀 다르게 세부적인 부분이나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께서 이 아이디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장기 차입금보다도 단기적으로 차입금이 어느 정도 되니까 현금이 얼마 정도 있어서 이걸 좀 버텨나가야 그래야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물론 해산 청구를 이틀은 해 놓고 있고 이화전기 감자는 일단 부결이 됐고요. 그리고 EID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감자를 결정을 했지만 각 사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EID부터 먼저 보면은요, 여러분. 뭐 일단 요것만 일단 챙기시면 돼요. 뭐 이를테면 부채 중에서 이제 단기 차입금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 지금 772억이에요. 772억. 자, 이게 단기 차입금이 이게 많으냐 적으냐는 이것만 봐가지고 모르고 우리가 현금성 자산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현금성 자산이 296억이고 단기 금융상품이 2억이고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이 한 43억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략적으로 현금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게 한 350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그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772억이에요. 이게 어, 까딱하면 이제 단기 차입금을 갚아야 될 상황에 현금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막바로 그 부도가 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이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차입금 관련해서는요. 그 내역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차입금 내역이 이렇게 돼서 77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에 그 돈 빌린 게 좀 있죠. 돈 빌린 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그 자산이 암만 많다 하더라도 현금 유동성이 꺾이면 사실 뭐 부채 못 갚고 뭐 이런 사채 못 받고 그러면 이제 부도가 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서두를 것이고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뭐 잘 아시다시피 감자에 넣고 얘네들 쪽으로 돈을 몰아주면 지분 자체도 일반 주주들은 희석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는 살아남죠. 회사는 뭐 이를테면 이런 게 들어와서 이제 자금 수혈이 되면 하지만 껍데기만 보유하고 있는 격이 돼버리는 것이 주주 입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감자는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이 감자를 취소시킬 수 있는 또는 뭐 무효시킬 수 있는 네, 이런 건의 상황을 주주연대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꼭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대부분 이제 이런 사항은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물론 뭐 못 갖고 그래서 부도나 버렸다. 그래서 그러면 청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 재산 분배는 받게 되지요. 손자산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자녀 재산 분배가 사실 뭐 경매 들어가고 자산들이 그렇게 될 경우는
주주들한테 과연 자녀 재산이 얼마나 떨어지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순자산은 뭐 2천억 정도 되지만 요게 감사에서 인정이 된 수치는 100% 아니다라는 거 참고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일단 채권자부터 먼저 그 자녀 재산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뭐 이 아이디가 지금 뭐 장외에서 속된 말로 똥값으로 거래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사실 뭐 자녀 재산 분배까지 가볼 필요도 있죠. 자산 가치가 이만큼 있으니까 뭐 부동산 다 팔아서,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일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자는 결의됐지만 이게 아직 효력이 아직 100%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자 무효해소라든가 감자 취소권 뭐 이런 건에 대한 어떤 소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변경 등기 후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니까 요건 지켜봐야 돼요. 주주나 채권자는 원래 그렇게 가능합니다. 일단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11월 17일 그거 좀 보고 있고요. 네, 되게 이런 감을 잡으면 됩니다.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철저히 봤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는 저기 이화전기 코아스는 이제 이트론 지분도 갖고 있고 이제 해산 청구를 한 상태인데, 이트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얘는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일단 지금 뭐 순자산도 1050억 정도 되는 데다가 가만히 보시면 여기 뭐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서 유동부채라고 해서 이건 좀 일단 단기간 내에 갚아야 될 부채죠. 보시면은 음, 뭐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가 한 25억밖에 없죠. 크질 않아요. 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동부채 토탈이 35억밖에 안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유동자산을 보면 361억씩이나 된단 말이에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아. 요거 이트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알짜예요, 알짜. 부채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순자산 가치만 보지 말고 이 부채가 없는 거, 이런 걸 봐야 되죠. 이트론은 알짜입니다. 그죠? 네, 그걸 생각할 수 있고, 그만큼 부채가 너무 없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현금도 한 52억에다가 단기 금융상품도 있고요. 기타 유동 금융자산까지 합쳐보니까 한 400억, 한 얼마입니까? 한 150억? 그죠? 이 정도는 일단 돼요. 현금성은 당연히 가능한 게 150억이고, 아까 본 대로, 근데 유동부채 다 갚아도 35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투로는 사실 지금 현재 부채도 없고 해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해산해가지고 해산 청구했잖아요, 코아스에서. 그래서 자녀 재산 분배 받아도 이거는 챙겨갈 것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 그 정리매매 끝났던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그 배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요것을 이트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그거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감자가 일단 통하지 않는 것이고 당연히 감자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감자 또 백대일 감자를 사측에서 냈으니까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일단 용인이 됐으니까 그다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얘도 한번 보면은요,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가 얼마냐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단기 차입금이 125억이에요. 그죠? 네, 125억.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기타 유동부채도 좀 볼 필요는 있죠. 137억이니까 이것까지 감안하면 좀 부채가 좀 있죠. 부채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한번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24억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자산이라고 해가지고 221억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 해가지고 또 있어요. 143억. 그래서 이거 다 더하니까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400억 정도 있는데 단기 차입금은 125억밖에 안 되니까 괜찮고, 기타 유동부채가 137억, 이것까지 합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화전기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네. 그래서 문제가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아스 같은 경우도 이화전기를 일단 타깃으로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사별로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이 아이디 같은 경우만 좀 아쉽네요. 그죠? 네,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자금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단기 차입금이 772억이고 현금이 350억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계산돼 가지고 자녀 재산 분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잘못될 경우. 하지만 이제 순자산 총계는 물론 꽤 되지만 이게 뭐 나중에 그 청산되고 나면은 이 가치 그대로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좀 약점은 있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부동산의 시가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할 때는 또 우리가 쟁취할 것이 많이 있죠. 하지만 1단계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보다도 기업이 넘어가지 않게 유증을 막고 감자 지금 결의한 것도 되돌리는 그런 정도의 소송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단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 이화그룹 각사별로 또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돌파구가 되는 건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아마 이전부터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돌파구가 될 겁니다. 뭐 이를테면 어떤 부분이냐면 요거죠. 요거 조금 크게 제가 드리면 자, 요거 바로 요거죠. 네. 요런 건들이 아직도 우리가 돌파구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앞으로 또 챙겨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하튼 요런 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히든 정보를 빠르게 신속하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ID, 이화전기, 이트론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훨씬 더 상세하게 신속하게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시고요.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셔서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갈 겁니다. 자,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즘 그 잭팟주는 꼭 여러분들 한번 쟁취해서 수익 한번 크게 내보세요.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파워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파워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향후 5년간의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천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